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학청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KTV 뜬다. KTV 기능다큐 살아리락다 시즌 3. 부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내가 들어가고 산속에서 산을 거쳐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전망이라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꿈으로만 그리던 집이 욕지도에서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년 퇴직하면 시골 가서 텃밭도 가꾸고 또 동물도 좀 키워보고 나도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막연하게 꿈꾸던 미래는 욕지도를 만난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매일매일 좋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욕지도의 귀촌 생활. 꿈을 이뤄진 욕지도와 사랑에 푹 빠진 행복한 부부를 만나봅니다. 욕지도와 사랑에 빠진 인꼬 부부 63세 이성필 씨, 60세 주승자 씨, 귀촌 5년 차. 통영에서 약 1시간 쪽빛 바다를 달려가면 욕지도에 도착합니다. 자막 욕지도 경남 통영군. 한려수도 끝자락의 많은 섬들 가운데서도 통영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내레이션 김기현. 천혜의 항구이자 다도해의 수많은 섬으로 가는 출발지이기 때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는 차. 그런 욕지도와 사랑에 빠진 부부를 만나러 가는 길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굽이굽이 산속으로 난 좁은 길을 달려서 마침내 도착한 집은 욕지도의 최고봉 천왕봉 밑에 자리했습니다. 산 정상 아래에 있는 주인공 집. 남쪽에 멀고 먼 섬, 게다가 산 중턱에 위치한 집. 하지만 이 산길을 걸어 오르는 순간 이미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욕지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 하늘 아래 첫 동네. 여기가 이제는 천왕봉이 391m라 그러고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 우리가 있는 곳을 300m라고 가정하에 살고 있어요. 정확한 측정은 안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해발 300m 전망에서 바라보는 전망 좋고 공기 좋고 또 경치 좋은 곳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이곳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곳이지만 부부에게 이곳은 꿈에도 그리던 보금자리. 귀촌한 지 5년 사이 제법 사람 사는 곳이 됐는데요. 바구니를 들고 가는 승자 씨. 여기는 마늘밭. 이 마늘을 이제 뭐 평상시에 먹기도 하지만은 그걸 흑마늘 만들어서 365일 우리가 흑마늘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성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것 같더라고. 감기를 안 들어요. 365일. 이쪽은 양파. 내 손으로 양파를 키워갖고서는 먹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저게요 나중에 알뿌리가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기저기 밭을 자랑하느라 신이 난 승자 씨.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던 밭을 이렇게 번듯하게 가꿨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나무 판자 다리를 지나. 여기는 블루베리 농장. 작아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6월 15일 전후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이 산꼭대기에서 여는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선하고 당도도 높고 그냥 보약이죠 한마디로. 단감나무, 앵두나무,
요거는 사과나무. 나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라서도 과수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어요. 그 과수나무 있는 집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 소원을 지금 이루고 살지. 로망이었는데 그 로망을 이루고 살지. 이건 배나무. 배가 가을에 이만큼씩 열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과수나무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데요. 상필 씨가 나무 묘목을 가지고 간다. 처음 올 때만 해도 그냥 조그만 텃밭 정도 가꾸려고 했지 이렇게 다양한 농사를 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꽤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풀밭이었었죠. 풀밭. 풀밭 그 밭은 밭인데 뭐 풀밭. 잣나무들 있고 그래가지고 안 가꾸던 밭. 다 마찬가지. 여기 다 안 가꾸던 밭인데 그냥 내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저기 저거 그네 손봐야 될 것 같아. 삐그덕삐그덕해. 어떤 거? 이거 그네. 해봐, 타봐. 안 돼. 이것 봐. 아 이게 어. 삐딱선 삑자르게 졌구나. 삐딱해졌어. 이걸 밀어봐. 음, 자기가 처음에 만들 때는 안 그랬잖아. 이렇게. 그네 의자에 타서 조금 이렇게 된다. 이게 하도 이게 오래돼가지고 응.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에 이사 시골 오면서 가면 그네 만들어줄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었거든. 엄청 좋았어요. 이거 만드는 과정도 좋고 보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전망이 가장 예쁜 전망이에요. 여기서 가장 예쁜 전망에 또 쟤네들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 있는 데다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힘들게 만들어줬는데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5년 5살이 되니까 삐딱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만든 주인이 수리를 해줘야지. 어디로 갔어? 도망갔어. 금세 나무 하나 들고 오는 상필 씨. 이런 거 갖다 구우면 되잖아 이거. 예? 우선 당장은 급한 대로 어디다가? 옆에 어이구 깜짝이야. 건드리고 당장 구우면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아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뚝딱 고쳐주는 상필 씨는 참 든든한 남편입니다. 와 됐어. 이러면 됐잖아. 밀어줘봐 이제. 끝도 없지. 상필 씨가 그네를 밀어준다. 저거로 안 부딪혀. 수리 됐어. 야 그래도 한 2년은 더 쓰겠다. 야. 야, 아니야 5년은 더 쓸 것 같은데. 한 2년은 좋아요. 뭘 해도 웃음이 끊이질 않는 승자 씨지만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에서 남편과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면서 늘 바쁘게 살다 보니 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오면 그게 몸의 질병으로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렇게 되니까 편두통이 심해지더라고. 약을 먹어도 안 들어. 내가 제일 나타났던 증세가 편두통이야. 한번 발병이 되면 3, 4일은 그냥 누워야 돼. 그렇게 편두통이 심해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심하니까 내가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아이 결혼시키자마자 떠나자. 그래서 온 거죠. 벚꽃이 핀 나무. 욕지도로 떠나온 이후 이제는 시간에 쫓겨 바쁠 일은 없습니다. 뒤에 산에 좀 한번 바람 좀 쐴 겸 한번 올라갔다 오려고요. 여유롭게 산책할 시간은 물론 많고요. 집이 산 속에 있으니 문 밖만 나서도 등산이 됩니다. 이거 이제 콩란이거든요. 여기 콩짜계란. 이게 보면은 이렇게 콩란이거든요. 이게 콩란이야 이게. 이 습지 콩란. 습지 식물이에요. 그 여기가 그만큼 이렇게 열대성 그런 숲속 같아요. 나는 이제 경기도 사람이고 저 위에 사람이니까 이런 거를 여기 와서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것도 엄청 신기하고 예쁘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모든 것들이 다 감탄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그 지독한 편두통까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됐는데 5년 전과 지금이 오히려 나이는 더 먹었는데 피부는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산소가 좋아서. 산소와 바다에서 올라오는 보이지는 않지만 미네랄 성분, 그런 게 이게 건강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섬에서는 두 번째래요. 저기 모노레일 여기가 상부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부에서 타고 올라오는 곳인데 우리는 한 10분 올라왔네. 지금 15분 올라왔나? 올라오니까는 그냥 이 주차장이 있고 여기 전망이 엄청 예뻐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다. 집 밖으로 나와서 겨우 10여 분 정도 올라왔을 뿐인데 눈앞에는 욕지도의 절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 절경에 5년 전 부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와, 좋다. 와, 저기 모노레일 내려가고 있네. 문에 내려가고 있네. 모노레일 내려가고 있네. 욕지도의 명물 모노레일은 욕지도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필수 코스인데요. 부부는 이제 그 절경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이 지금은 구름이 껴갖고 회색이잖아요. 바다도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하늘이 파라면 바다가 파랗게 보여요. 그리고 구름이 껴 있으면 구름 그림자가 또 바다에 다 보여.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데도 또 풍랑이 일는 그런 저기 그림. 그 똑같은 전망은 없어요. 매일매일이 다 틀리지. 아무리 자랑을 해도 부족합니다. 365일 늘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는 보고 또 봐도 감탄을 자아내니 부부가 욕지도에 터를 잡은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한 번도 욕지도라는 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욕지도가 어떤 곳인지 그 계약할 때마다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관광지인지 뭐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일단 여기가 좋아서 요 장소가 좋아서 그냥 계약을 했던 거예요. 뭔가 홀린 듯이. 그러고도 여태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아직도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여행 온 기분?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산 중턱에 있는 집. 여행처럼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힘든 노동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운동이에요, 여기는. 이 언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닭장 다니고 염소한테 가고 그게 운동이야.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늘 부지런히 움직이니 저절로 따라온 건강. 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쪽파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네. 거기에는 직접 가꾼 건강한 먹거리도 한 몫을 했습니다. 배추를 칼로 자른다. 보기에도 튼실해 보이는 배추. 아이씨, 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얼마나 싱싱하고 농약도 안 주고 키운 거라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요. 배추 속을 맛본다. 아삭아삭한 소리야. 먹는 소리마저 맛있는 이 배추의 임자는 따로 있답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이거를 염소들이 먹고 닭이 먹고 그래 얼마나 걔네들이 건강하고. 지금 이거를 이거 염소 주려고요. 자, 우리 사랑이들한테 으쌰. 사랑아. 알고 보니 이 집에 식구가 많았네요.
으쌰 쫓아오는 게야. 뒤돌려. 졸졸졸 따라온 염소들. 아유 좋아라. 아유 좋아라. 배추를 뿌려주니 맛있게 먹는 염소들.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낯선 사람이 있어. 맛있지? 배추 고소하지? 응. 해풍 맞고 자란 배추라 더 맛있지?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꼭 귀여운 손자를 대하듯이 말을 걸어주는 승자 씨와 그 마음을 아는지 맛있게 배추를 먹는 염소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합니다. 낮에 같을 때는 1시간씩도 그냥 있으면 지금 이제 카메라 때문에 가까이 못 오는데 내가 들고 있으면 나한테 그냥 다 달라붙어 갖고 1시간씩 이렇게도 같이 놀고 그 자체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이게 마음의 위로라 그럴까? 치유라 그럴까? 고소하다. 엄청 고소하다. 겨우 5년 사이 부쩍 늘어난 동물 식구들 덕에 부부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또 있습니다. 얘들 기다렸어요. 이쪽으로 와. 닭장에도 이쪽으로 배추를 와. 뿌려준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느새 부쩍 늘어난 닭들은 매일매일 감사한 선물을 주죠. 아이고 애들이 이에 저에 낳다 보니까 똥꼬에 똥 묻은 애도 있고 이렇게 한번 닦아야겠네. 너무 고맙지 이렇게 알을 주니. 넌 아직 낳고 있냐? 아직 안 됐어. 쟤는 못 낳겠다. 못 가져가겠다.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오늘은 나름 의미 있는 날입니다. 5년 동안 달걀을 한 번도 못 팔아봤는데 달걀을 주문이 들어왔어요. 첫 주문. 그 팔라가요. 주문은 거. 트럭을 운전해 집을 나선다. 딱히 수익을 올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 판매를 하게 되니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합니다. 여기 와갖고 우리가 또 좋다고 한 게 읍내하고 산속하고 차이가 5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분만 가면은 바로 읍내니까는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섬의 원주민들마저 그 산속에서 어떻게 사냐고 부부를 걱정했다지만 이렇게 읍내도 가까이 있으니 생활에 불편할 건 하나 없습니다. 달걀 바구니를 챙겨 식당으로 들어간다. 달걀을 주문한 식당. 사장님 어서오세요. 계란 배달 왔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그래,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했다 이가.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거 그릇은 나중에 나중에 가져올게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기분이 묘하네요. 계란을 판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눠 먹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이제 워낙 많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또 걱정을 했어. 이거 너무 많은데 맨날 나눠 먹는 것도 그 한계가 있고 그게 기대되는데요. 계란 장사까지 또 할 것 같아서. 큰 소득이 되지 않을 걸 압니다. 하지만 귀촌한 이후 작은 것에도 행복해 할 줄 알게 된 승자 씨입니다. 도시에서 살 땐 저물어가는 인생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바다에 붉은 해가 떠오른다. 어느새 밝아진 욕지도. 하지만 욕지도에 온 이후 인생은 화창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집 앞
몇 개나 태울 건데? 일단 저기 할지 뭐. 한쪽 저기 해서. 각자 도구를 챙겨 들고 가는 부부. 상필 씨가 땅을 파자 거기에서 나온 건 무. 와! 와, 토구리야. 됐어요. 이거 막아놓고. 무가 진짜 좋아. 그냥 놔두면 바람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며칠 있으면 못 먹거든요. 속에다 묻어놓으면. 땅속에 묻어두면 이제 온도 변화가 없고 또 이제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좀 여기 싹이 조금 이렇게 여기 올라와. 싹 조금 났네. 이렇게 올라와 싹이. 이게 바로 자연 냉장고. 주방. 승자 씨가 무를 썬다. 무 써는 소리마저 유독 경쾌하게 들리는 게 얼마나 신선한지 느껴지는데요. 직접 가꾼 농산물을 먹는 재미는 귀촌 생활이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다 먹는 게 아니라 심어 먹으니까 좀 노동력은 들어가도 좀 이렇게 아무래도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덜 준 거 그런 거 맛있게 먹었었죠. 방금 무친 무채를 맛본다. 써야 되니까. 아, 이거. 오늘은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거기다. 봄의 대명사 쑥으로 아, 그래요? 쑥 인절미를 만들 건데요. 까먹구나. 향은 좋은데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쑥은 봄이 왔다는 신호. 집 앞에서 뜯은 깨끗한 쑥으로 음식을 만드는 이 일은 부부만의 봄맞이 행사죠. 와우. 조금은 손이 많이 가지만 알콩달콩 신혼부부처럼 재미있기만 합니다. 지금은 거의 다툴 일이 거의 없죠. 일단 내 마음도 여유로웠고 저분 마음도 좀 이렇게 한 템포 늦게 가도 되잖아요. 지금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그러니까는 뭐 다툴 일이 크게 없죠 여기서는. 이게 브런치 카페야. 도시에서 살 때는 서로가 힘들어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다정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습니다. 섬에 살면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하면 바로 낚시일 겁니다. 부지런히 낚시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그동안은 아내 승자 씨가 다리를 다쳐서 그 좋아하던 낚시를 잠시 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못 꺼낼 거는 없어? 여기는 없는. 물 퍼내는 거는 참 있어? 거기 물 퍼내는 거 옮겨. 큰 거가 큰 그릇에 많이 잡히는데 이 고기가 요만큼밖에 안 잡히겠다. 그만큼만 잡으면. 그만큼만 잡으면 이 사람아. 낚시 한 번 간다면 거대한 아이스박스랑 이런 걸 준비해야지 고기를. 오랜만에 나가는 바다라 그런지 승자 씨가 더욱 즐거워 보이는데요. 집에서 출발하는 트럭. 집을 벗어나 조금만 달리면 드넓게 펼쳐진 쪽빛 남해 바다가 반겨줍니다. 사실 오늘 유독 신이 났던 데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배에 뭐요? 오른다. 어제. 신기하죠? 1년 동안 벼르고 벼르는데 딱 어제 이렇게 사가지고 오늘 첫 시승식 하는 날. 보통은 이런 거 없었잖아. 다 들고 다니냐고 낚싯줄을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근데 첫 출항인데 글쎄 만선이 될지 만선이 안 돼도 드라이브만 해도 좋거든요. 근데 만선이 될 것 같아. 큰 맘 먹고 보트 대신 작은 배를 장만했습니다. 이 선장 고. 선장님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소감 좀 말씀해 보세요. 뭐 소감이 없어요? 없습니다. 뭐 6년만 이제 얼마 있으면 6년 되는데 선주가 되셨습니다. 고기를 얼마나 잡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거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웃 주민 덕에 저렴하게 마련한 배 한 척. 귀촌 5년 만에 어엿한 손주가 됐으니 이제는 섬사람 다 됐죠. 만선의 큰 꿈을 품고 드넓은 바다로 첫 출항을 나가 봅니다. 좌대 난간과 배를 줄로 묶는다. 이게 마을 낚시터 좌대. 이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돈을 받고 운영하는 낚시터. 낚시 좌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아보는데요. 꿈에 그리던 풍경이 있는 집에 풍요로운 텃밭 그리고 드넓은 바다까지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으니 부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배에 앉아 낚싯대를 잡고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한 번 또 외국 갈 기회가 있어서 바다를 갔더니 거기 외국 바다를 갔더니 그냥 아우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 욕지도랑 비슷하네 그 느낌으로 그 감상사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결론은 아 이제 여행 안 가도 돼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 결론 갖고 왔어요. 둥실둥실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좋지만 고기를 잡으면 더 좋긴 하겠죠.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자기야 응? 꽤 큰 것 같아. 꽤 큰 거 같아? 응. 살살 올려봐. 꾹꾹해. 꾹꾹해? 응.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도. 에이 뭘 꾹꾹해. 이거 뭐야. 메갈이잖아. 에이, 그래도 오늘 첫 쌍이다. 와! 승자 씨가 낚아올린 정갱이. 뭐야? 메갈이 자기 만져봤어? 잡아봤어? 야야야야. 잡았다. 어째 승자 씨만 바쁜 것 같죠? 메갈이가 미쳤나 보다. 아하, 고! 너무 많이 들어 올리지 말고 들어. 응, 알았어. 다 됐어. 왔어! 너무 높다. 너무 높게 올렸잖아. 이런 거를 참 조절을 잘 못해 내가. 미끼도 껴주고 물고기 빼주는 것도 다 남편인데 상필 씨 마음이 왠지 착잡합니다. 된 건가? 있어. 또 있어. 아내의 낚싯대에만 걸리는 물고기. 근데 나는 왜 남편은 한 삐짐, 마리도 못 잡아? 질투, 시샘. 그 마음도 몰라주고 야속한 물고기는 또 승자 씨에게 걸렸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아내. 얘는 뭐야? 아이 저거다. 망상어? 망상어다. 저기 참돔 새끼 아니야? 그래도 참돔 사춘처럼 생긴 애 나왔네. 항상 가면은 내가 먼저 잡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네. 내 네. 핑거 나 해줬냐고 못한다고 나 핑거 내지 말고. 뭐 따주고 야 밑밥 껴주고 이거 뭐 내가 뭐를 하냐. 뉴스 내 핑거 내지 속보. 마. 아, 물 육지도 흐름도 인고 바뀌었다 부부. 지금. 낚시 네. 때문에 메갈이는 부부싸움하다. 저 나올 때 되면 계속 나오니까. 응. 근데 나는 왜 안 잡히지? 나도 지렁이를 한번 껴볼까 그럼 나는 새우야? 계속 새우로 했지. 응. 아무래도 미끼가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철수하지만 기뻐하는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좋아. 배도 마음에 들고 또 메가리란 친구들이 나를 환영해줘서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5천 원 만에 힐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이 선장님도 이제 운전이 좀 안정돼 보이는데요. 나올 때만 해도 좀 어설퍼가지고 적응하는 단계 같으니 지금 많이 이제 적응된 것 같으네. 이상필 씨, 화이팅! 고기는 못 잡아도 기분 좋은 선장님. 역시 아내밖에 없네요. 집. 좁은 길로 올라오는 차 한 대를 마중 나간다. 부부에게 정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아이고 어떻게 왔어? 힘든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오느냐고 고생했어. 몇 시간 걸렸어? 8시간? 8시간 아니야? 아이고 고생했어. 아들내미. 우리 아들내미.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정말 기쁜 부부. 다가? 다 가져와야 돼. 부모님 고구마 심는 걸 돕겠다고 아들이 충청북도 증평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닐하우스. 너무 깊게 묻지 말고 이파리 지금 순 나온 것만 살짝 묻힐 정도로 순이 위로 올라오게? 위로 올라오게 이런 거 있습니다. 순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안 상하게 해야 돼. 순이 상하면 안 되니까. 요걸 묻을 때도 이렇게 이제 봐봐. 너무 깊이 묻지 말고 그냥 살짝 묻힐 정도. 덮기만 하게? 묻힐 정도로만 묻어. 도시에서 자라 선생님이 된 아들에게 농사일은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렇게 늦게나마 흙 만지는 걸 가르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시골에서 살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골에 근데 저희가 원래 큰 집이 할아버지 댁이 부여라서 충남 부여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멀리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집사람이랑 여기 처음 왔는데 아들이랑 며느리랑 왔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텐트를 가져와가지고 그 원룸 위에다가 치고 잤어요. 원룸 위에 치고 하룻밤 자고. 그러고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이렇게 잘 예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고구마를 심는다. 대한민국 부모가 다 그렇듯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바쁜 생활을 견뎠습니다. 부모는 잘 자라준 아들이 고맙고 아들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일궈가는 부모가 대단하기만 합니다. 새참 드시고 하세요. 고구마가 왔어요. 고구마. 지금 여기 한 대는 밟지 마라. 네. 자, 우리가 작년에 농사 진 거 블루베리. 아들이 블루베리를 먹는다. 맛있어? 입에 맞아? 직접 농사지은 것들로만 든든한 새참을 차렸습니다. 이 냄새가 알 수 없는 냄새가 난다. 흑마늘 껍질.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흑마늘 껍질. 흑마늘 냄새. 너무 뜨거워서 그래. 너무 뜨거워서. 먹어봐. 괜찮아. 구수해. 몸에 좋은 건데. 진짜 마늘 맛이 나는. 물에서 마늘 맛이 나. 건강해지는 것 같아. 별거 아닌 참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대섭 씨 아들. 네, 많이 달라졌죠. 엄청 좋아하세요, 일단. 특히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본인이 행복하다는 말을 달고 사세요. 좋아, 행복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 내려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1, 2년 안에부터 굉장히 좋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노력하신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승자 씨가 바삐 이웃집으로 가는데요.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은 남편 상필 씨. 상필 씨가 능숙하게 포클레인을 운전한다. 농사를 짓다 보니 꼭 필요해서 장만했지만 처음에는 전진 후진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한 손길로 포크레인을 조작하는데요. 이웃 어른의 밭을 갈아엎어주는 상필 씨. 아무 보상도 없이 기꺼이 이런 도움을 주는 건 낯선 귀촌 생활에서 섬 주민들이 큰 힘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정진 씨 이웃 지금 주민. 장비 같은 거 갖고 와서 하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되고 농사 짓는 거는 내가 많이 가르치고 사람 좋은 상필 씨는 이번에 마을 이장님으로 선출됐습니다. 귀촌한 지 5년 만에 이장이라 주민들과 얼마나 돈독하게 잘 지냈는지 짐작이 갑니다.
참 그래요. 남들 보면 야 너는 되게 귀춘이 요건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장을 하냐 그러는데 글쎄요. 계시는 분들이 다 바빠요. 엄청 많아요. 저같이 한가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이거 봉사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하라고 했겠죠 뭐. 근데 해보니까 좀 보람도 있고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이제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부부가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붙어 다녀도 참 질리지도 않나 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 잡아봐라 합니까 지금? 아니 자기 무서우라고. 무서워 안 한 무서워? 사람한테 무서워하라고 해야지. 안 무서워? 다리 위에서 통통 뛰는 승자 씨. 저 봐봐. 오 시원해. 근데 정말 이게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을까? 꼭 아이처럼 신난 승자 씨. 놀랄 만큼 밝아진 아내를 볼 때마다 상필 씨는 여기에 오길 참 잘했다 싶습니다. 전망대. 항상 올 때마다 새롭고. 와! 아우 시원해. 절벽에서 바다를 내려다본다. 열심히 살아온 부부에게 욕지도가 준 선물 같은 인생.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에 이 파도가 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속이 후련하면서도 이렇게 웅장하고 예쁘지 않아요? 보이는 모든 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열린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걸 자연은 가르쳐 줍니다. 뭐 많이 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화합하면서 우리 마누라하고 잘 좀 다정하게 이렇게 좀 지내는 건 뭐 그 정도지. 크게 뭐 이제 더 바랄 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대로만 뭐 어디 안 아프고 치매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욕지도에 이제는 어차피 깊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장의 직분도 잘 감당해갖고 마을의 일도 좀 잘 보살펴주고 우리도 이제 욕지 면민들과도 정말 잘 지내는 그렇게 했고 20년, 30년 동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사는 것이 바람입니다. 바다를 보는 부부의 뒷모습. 지도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던 섬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욕지도가 이곳으로 부부를 부른 건 아닐까요? 푸른 남해의 섬 욕지도에는 욕지도와 사랑에 빠진 늘 즐거운 아내 승자 씨와 듬직한 남편 상필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부가 손잡고 산책한다. 유튜브에 기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타이틀 KTV